안녕하세요. 대기업의 김기동입니다. 이번에 37조 규모의 해상 풍력이 가시화되면서 금양 그린파워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수혜인지, 어떤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직접 관계자와 컨택을 진행을 하였고, 구체적인 수주와 수혜 기대 시점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금양 그린파워가 부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수혜가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울산시에서 해상풍력 발전 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의향서를 오후에 체결한다고 밝히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이제 울산 앞바다의 70km 해상의 원전 6기에 해당하는 6.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을 하고 이게 또 세계 최대 규모라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해외에서도 뭐 반딧불이 노르웨이의 기업이라던가 해오리, KF 윈드, 귀신 고래 등이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서 금양 그린파워를 중요시 볼 때 KF 윈드를 생각을 하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금양 그린파워는요, 이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 각 개발사의 투입 예정 금액을 합산을 하면은 37조 2천억 원의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5개의 프로젝트가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를 했고, 투자자들이 투자 규모도 밝힘에 따라서 사업 추진 속도가 가속도를 붙는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금양 그린파워는요, 이 37조 규모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적으로 어떠한 부분의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어떠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제가 관계자와 직접 컨택을 진행한 내용들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여쭤봤습니다. 이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정확히 어떤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나요? 여기에 대한 답변 바로 이스트 블루 파워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며 전체 규모 약 1기가와트 중에서 475메가와트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이 발전 사업 허가는 이미 완료가 된 상태라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생산되면 육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육상으로 끌고 올 때 그 과정에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상폭력 규모 굉장히 큰데 실적에 얼만큼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이 실제로 채굴이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실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쟁 업체 등 예외적인 변수에 있어서도 그냥 그린파워는 실적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리트가 굉장히 커서 여기에 대한 영향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구체적인 자금 규모를 함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양 그린파워가 속해 있는 쪽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KF 윈드 쪽입니다. KF 윈드 쪽에서 7조 5천억 원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력을 끌어온다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변전소 건설이나 송전 선로를 이제 금양 그린파워가 맡을 계획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적인 수혜 기대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바로 진행되지는 않고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입는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울산 풍력에 대해서 구적인 수혜 내용들 그리고 지켜볼 포인트들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추가적인 내용들 계속해서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 이외에도 그냥 그린파워가 또 어떠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미 대선이죠. 이 금양 그린파워는요, 해리스 트레이딩에 엮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기대가 되는 모멘텀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부터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증감에 따라서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본격적인 상승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양 그린파워도 약세를 기록했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해리스의 지지율이 급증을 했고 해리스 트레이드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금양 그린파워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실제로 이제 폴리마켓이라고 미국의 대선 베팅 사이트인데 함께 살펴보면 이제 해리스의 지지율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모습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리스와 급양 그린파워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해리스는요, 기본적으로 바이든 정부 정책을 유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수혜가 계속되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금리나 사이클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효과가 더 크게 증가하는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투자 규모가 굉장히 큰 태양광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금양 그린파워는 최근에 600억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 계약을 체결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 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관계자와 직접 컨택을 한 결과에서도 이제 테마 형태로 좀 올라가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고, 이 수급적인 측면도 개선이 되면서 수혜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에 따라서 금양 그린파워에게 있어서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는 바로 해리스의 당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뚜렷한 우위를 보이고 있는 후보는 없는 상황이고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그냥 그린파워 또한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해리스의 당선 확률 얼만큼이 있었고 어떠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현재 대선을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까지 전국 여론조사 결과는 박빙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해리스 이렇게 각각의 우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박빙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확연한 승리자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트럼프의 승리가 확실한 주는 총 24개의 주에서 219명의 선거인단, 해리스는 19개의 주에서 226명의 선거인단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미국 대선은 총 득표율이 아니라 주별로 할당된 선거인당 총 538명 중에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얼만큼 더 확보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7개의 경합주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펜실베이니아 주를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됨에 따라서 이 펜실베이니아주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7개의 경합주 중에서 가장 많은 선거 인단수 19명을 보유를 하고 있고 1972년 미국 대선 이후에 2000년과 2004년을 제외를 하고 나서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승자가 당선이 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박빙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면에서 해리스가 다시 한번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친환경 관련 기업인 금양 그린파워가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금양 그린파워에게 있어서 기대가 되는 두 가지 수혜적인 부분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차적인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면 이번에 금양 그린파워가 울산 37조 규모의 해상풍력 투자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대에서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던 라인대입니다. 금일도 이 부근대 밑에까지 주가가 상승폭을 소폭 반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근대를 돌파를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그 이후에는 앞서서 저항을 많이 받았던 장기 이평선 241선 부근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도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소폭 조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금양 그린파워의 구체적인 기대가 되는 수혜적인 내용, 그리고 향후 지켜볼 포인트들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